오늘의 동네는 바로 발산역 근처 인근을 알아볼 겁니다. 발산역 1번, 2번, 8번, 9번 쪽으로는 마곡동, 발산역 5번, 6번, 7번 출구 쪽은 내발산동, 그리고 3번, 4번 출구 쪽은 등촌동으로 3개의 동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발산역 서쪽 지역은 사실 허허벌판이었지만 마곡지구 개발이 시작되고 신축 오피스텔과 이대 서울병원이 8번 출구 인근에 오픈되면서 발산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달되게 되었고 현재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발산역은 2022년 기준으로 5호선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 중 6위로 상위권에 속하는 역이고 23년도에는 무려 4만 명을 돌파했다 합니다. 저희는 오늘 내발산동을 주로 살펴보고 위에 동쪽도 잠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의 동네 함께 걸어볼까요? 오늘의 동네를 걸어보기 전 간단하게 발산역 근처 거주 형태를 살펴보려 합니다. 대로변 쪽에는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고 역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로 총 2198세대입니다. 그 뒤로는 오래된 아파트들과 빌라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도를 축소해보면 발산역 밑으로 주거단지들이 몰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밑에서부터 역 대로변으로 올라가 보려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곡 수명산파크 1단지 앞입니다. 1단지 앞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출발해 보려고요. 밑으로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는 흔히 보는 단지 앞 동네 상권들이 잔잔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수명산파크 아파트들은 우장산역과 발산역 거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데 마곡동 바로 밑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엄청 역세권이다 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는 발산역보다는 마곡역이 좀 더 가까운 편이고요. 이 아파트는 가성비를 따지는 분들은 이쪽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는 건너서 반대쪽 골목으로 가볼 건데요. 자,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은 빌라들과 다세대 주택들 그리고 구 아파트들이 나옵니다. 하곡동이나 강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단지가 모여있는 골목의 모양입니다. 쭉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집들이 빼곡하게 자리해 있습니다. 이런 골목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모습이죠. 보시면 사이사이 옆 골목들도 빼곡히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골목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런 골목을 걷다 보면 나도 옛날에 이렇게 비슷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라는 생각에 괜히 정겹더라고요. 지루해질 수 있으니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근데 걸으면서 눈에 밟혔던 건 방범장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없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보셔도 골목 끝이나 조그만한 대로변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올라와서 눈을 옆으로 돌리면 저쪽에 서울 발산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저희는 휙 돌아서 왼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금 언덕길이네요. 딴소리지만 오늘 하늘 정말 이쁘네요. 동네 컨텐츠 다니면서 오늘이 제일 날씨가 좋아서 걸어다니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걷다 보면 골목 한켠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데요. 편의점 우측 쪽으로 꺾어 볼게요. 여기 골목은 발산역보다는 우장산역이 더 가깝더라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발산 쪽보다는 아무래도 우장산 쪽으로 다닐 것 같긴 합니다. 골목 끝에서 좌측으로 꺾으면 어린이 공원이 있고요. 다들 열심히 뛰어놀고 있네요. 이 동네에 키즈버스랑 학원버스가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학군들이 꽤 있는 편이고 여기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어서 교육열이 꽤 높은 동네인 것 같아요. 열심히 내려오다 보면 조그만한 대로가 나오고 그 앞에 주민센터가 보이는데요. 주민센터를 향해 갔던 제 발길을 멈춰 세운 저곳. 저기가 바로 저희의 첫 번째 픽입니다. 이곳은 무무무라는 카페입니다.
발산 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고 발산역에서는 918m 떨어져 있어 도보로 13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아니 뜬금없이 이런 곳에 이런 카페가 있어 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가서 이용해 봤는데요. 안에 인테리어도 특이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꽤 넓게 자리가 있습니다. 약간 요즘 느낌 아닌가요? 저는 여기 시그니처인 무무무 크림 라떼랑 촬영날이 발렌타인데이 지나고 얼마 안 될 때인데 사장님이 초콜릿 남은 게 있다고 하셔서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크림 라떼는 답니다. 그리고 여기 애견 동반도 돼서 강아지 방석도 따로 있더라고요. 반려인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주민센터 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까 저희의 출발지 수명산 파크 1단지에서는 도보로 7분 정도 떨어져 있고 아까 잠깐 지나온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는 도보로 2분이면 오는 거리니까 방금 지나온 골목에서 사시는 분들은 여기 주민센터가 가장 가까워 보입니다. 참고로 발산역은 도보로 13분 걸리고 우장산역은 10분 정도 걸려서 우장산역이 좀 더 가까운 편이긴 합니다. 정문 앞에 주민센터 층 안내표가 있는데 지하에 헬스장도 있습니다. 저렴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네요. 다시 발길을 돌려서 발산역 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방금 잠깐 둘러보고 왔지만 이쪽 동네는 빽빽하게 빌라나 다세대 주택, 구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이렇게 크진 않지만 동네 상가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부터 3, 4인 가족, 1인 가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길을 보다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복지센터도 있지만 분식집이라든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식당이나 가족들이 간단하게 사먹기 좋은 식당들도 다양하게 있고 하나 특징적인 것은 학원이 다른 곳보다 정말 많습니다. 상가 2층은 보습 학원이나 단과 학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창 동네 구경 중에 이삭 토스트 뭔가 오랜만에 보네 하면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는데 제 눈에 들어온 이곳, 저희의 두 번째 픽입니다. 이곳은 루 브레드라는 곳인데 발산역 7번 출구까지는 도보로 11분 떨어져 있습니다. 밖에서 보다가 사람도 많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빵 종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제가 촬영한 시간은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빵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이 빵집에 들려서 한알은 빵을 사들고 퇴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카메라를 들고 너무 오래 머물기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걸어가 봅시다. 다시 저희가 가려고 했던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저쪽으로 학교들이 모여 있는데 명덕외고랑 명덕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바로 앞에 건물은 명덕여자중학교이고요.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정문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얼마 안 되는 외고 중에 명덕외고가 여기에 있으니 교육열이 다른 동네보다 높긴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반대쪽으로 올라가 보면 명덕아파트라는 곳이 있고 얼마 안 가 끝에서 좌측으로 다시 꺾어서 가봅시다. 꺾어서 올라가면 명덕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아까 본 학교들이 여자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명덕고등학교는 남고더라고요. 여고와 남고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다 보면 건너편에도 조그만한 카페와 위층에는 학원들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한 사거리가 나오는데 저희는 여기서 큰 대로변 쪽으로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 길에도 학원 단지들이 쭉 있고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큰 대로변이 나오고 신호등이 나옵니다. 여기 스타벅스 건물은 병원들이 모여있는 건물입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오프닝에서 말한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이는 저 단지는 우장산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입니다.
저희는 건너서 저기 농협은행 옆 윗길을 살펴볼 겁니다. 건너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 앞에 볼 수 있는 동네 상점들이 모여있는 길이 나옵니다. 편하게 천천히 구경해 볼까요? 올라가면 이렇게 동네 미용실들이 보이고 바로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표지판이 보이네요. 단지 앞에는 바로 정류장이 있고 건너편에는 작은 빌라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빨간 천막이 눈에 띄는 귀여운 동네 카페도 보이고요. 이곳은 따로 신호등이 없으니 저처럼 차를 잘 보고 다니셔야 합니다. 골목으로 들어오면 작은 다세대 주택들이 있고 홈플러스 마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는 이렇게 이쁜 동네 카페도 있고요. 저희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좌측으로 꺾어서 올라가 보죠.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사실 이 동네를 비롯해 이 근방에서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저쪽 동쪽에 등촌 주공아파트도 많이 알아보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기 힐스테이트가 더 유명하긴 하죠. 2005년에 지어져서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10억대를 넘다 보니 엄두가 쉽게 나진 않죠. 역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고 주변 상권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도 큰 편인지라 좋은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이고요. 크죠? 정문을 지나서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봅시다. 나가는 길에도 조그만한 학원들과 카페들이 있습니다. 길 끝에서 우측에는 붕어빵을 파는 포차와 따릉이 대여소가 있네요. 꽤 사이즈가 있는 대교가 보이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어린이 놀이터도 위치해 있습니다. 건너편을 살펴보면 큰 컨벤션 웨딩홀 중심으로 양옆에 역세권 인프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상점들이 있나 하고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우장산 힐스테이트 상가 건물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서울필병원이라는 건물도 있고요. 주변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을 위한 상점들도 꽤 있습니다. 코스락이라는 상점 앞에서 이렇게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상가 뒷문 쪽이 나오고 힐스테이트가 보이네요. 힐스테이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면 더 빨리 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소 옆쪽 골목으로 올라가면 감성적인 식당들도 몇 개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 상점들이 이쪽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위에는 트레이닝 센터가 위치해 있고 그 밑에 저희의 마지막 픽이 있습니다. 이곳은 브루클린 커피라는 카페입니다. 발산역 6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5번 출구에서도 도보로 1분 걸립니다. 이곳의 첫이상은 우와 사람 많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다양한 쿠키들과 스콘을 팔고 있었고 직접 매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합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복잡하고 시끄러운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금빵이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금빵과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먹어봤는데 제가 먹어본 소금빵보다는 살짝 얄쌍한 편이라 먹기 편했습니다. 그치만 인생 소금빵이다 할 정도로 맛이 인상 깊지는 않았고요. 이쁜 베이커리 집에서 먹던 소금빵과 비슷한 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금빵은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이곳은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회사원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네요. 빵집을 나와 바로 앞에 있는 피자집도 발견했는데요. 보니까 피자와 맥주를 파는 곳 같고 점심 장사보다는 아무래도 저녁에 퇴근하고 한잔할 때 좋은 가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측으로 가서 바로 다시 꺾으면 큰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옆에는 병원이 모여있는 건물이 있고 이렇게 나가서 살펴보면 좌측에 얼마 안 가서 발산역 5번 출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저희는 번외로 짧게 저기 동쪽 변화가만 보고 올 건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은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앞이고 몸을 돌려 발산역 3, 4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측을 보시면 LG 산업단지와 이대서울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은 회사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오피스텔이 몇 개 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내발산동이 아닌 둥촌동인데요.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앞에서 본 마곡산 수명파크 단지 쪽과 그 옆쪽 주택단지들이 몰려있는 골목 영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곳하고는 거리가 있는 편이라 자주 안 오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장산 힐스테이트 단지 쪽과 월드메리디안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충분히 오실 수 있는 반경이기 때문에 짧게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건너면 정말 뭐가 많죠? 3번 출구 앞에는 여러 먹거리를 파는 포차들이 있고요. 회사원들과 저쪽 뒤에 등촌 주공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병원과 여러가지 상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도 많고요.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보시면 저 건물은 병원들이 모여있는 상가이고요. 앞쪽은 더 베뉴 웨딩홀이 위치해 있는데 꽤 유명한 웨딩홀이라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NC백화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대형 상권을 가진 동네에서 살면 주말마다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희는 오늘 발산역 근처 동네 중에서도 내발산동을 알아봤는데요. 저의 소소한 팩들도 기억해주세요. 제가 느낀 내발산동의 느낌은 사람 정말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모여있고 빽빽하게 위치해 있으며 연령대도 다양해 보입니다. 또한 위치상 발산역과 우장산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출근하시는 회사원분들도 이곳을 찾으실 것 같고 학군도 좋은 편이라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가 있는 가정들 또한 이곳을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학원가가 정말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도보 10분 안팎으로는 큰 병원들과 초역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대서울병원의 존재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동네의 최고의 장점은 최강 상권을 가진 편리함과 교통의 편의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산역 근처 대로변을 제외하고 뒤쪽 골목의 주거 형태나 느낌은 노후화된 편이긴 합니다. 거리가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연식이 된 건물들이 빽빽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골목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심을 정말 많이 받겠지만 아직 추진되는 블럭 자체가 없어서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와 아파트 근처를 제외하고는 동네에 방범 시스템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인 여성 가구가 살기에는 적합해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내 발산동의 장점, 좋은 학군과 교육열, 초역세권을 가진 다양한 시설, 서울회사 중심지 지역과의 접근성, 단점, 역 근처를 제외 노후화된 동네 방범 시스템의 부족. 이렇게 오늘의 동네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텐츠까지 해서 4편을 강서구에 있는 동네를 먼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주 5편부터는 서울의 다른 구로 가보려고 해요. 아주 살짝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많이는 말고요. 궁금하신 동네나 알고 싶은 동네가 있다면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메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그 동네에 대신 걸어드립니다. 그대 걸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음 주도 만나요. 안녕!